케미쌤의 캠캔입니다. 네, 오늘은 물질의 양은 어떻게 나타낼까? 첫 번째 시간 원자량과 분자량입니다. 먼저 원자량이란 무엇일까요? 원자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원자량이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 하나의 실제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원자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그 실제 질량을 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질량의 값이 작을 것인데요.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는데요. 10의 마이너스 24승입니다. 그리고 탄소 하나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고 해요. 10의 마이너스 24승이면 0.0000 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값이지만 분명한 것은 수소는 탄소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값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실제 질량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소와 탄소의 원자의 질량을 잘 비교할 수 있게 상대적인 질량값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과학자들이 상대적인 질량이 되려면 이 탄소, 너무너무 작은 탄소의 이 질량 하나를 12라고 하고, 그러면 수소의 질량은 얼마일까? 우리가 흔히 쓰는 1부터 100 정도 안의 숫자로 얘네들의 실제 값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질량값을 나타내면 비교를 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생각해서 C를 기준으로 C를 12라고 할 때 H는 얼마일까? 이게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값이 나오겠죠.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인 수소의 값을 x라고 두고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 탄소 원자량을 12라고 해서 이들 사이의 빗값을 계산해 보면 약 1.007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H의 원자량을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H의 원자량은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했을 때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원자량이란 건 뭐냐면 질량수 12인 탄소, 이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실제 12는 아니지만 10이라고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g은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실제 질량이지만 얘는 상대적인 질량값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그림을 보겠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을 우리가 12라고 정하게 되면 원자량을 10이라고 정하게 되면 수소는 탄소보다 12배, 지금 여기에 보면 12개의 수소 원자가 올라가 있죠. 12개의 수소 원자의 질량을 합한 것이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은 1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량은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질량의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질량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O의 원자량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O는 탄소 원자 4개와 산소 원자 3개가 질량이 같다라는 이 그림을 보고
탄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을 12라고 하면 산소 원자량 하나의 값은 얼마일까요? 두 개의 질량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12 곱하기 4 한 값과 지금 모르는 5의 원자량 x 곱하기 3 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16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 수소는 1, 산소는 16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은 실제 질량은 아니고 상대적인 질량, 다시 말하면 질량의 크기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 질량은 아니지만 서로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질량인 원자량을 만든 이유는 실제 질량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이런 10-24승g, 10-23승g이라는 너무 작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로 쉽게 질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해서 원자량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원자량은 값을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기율표에 보면 아래에 원소 기호와 함께 원자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량이 나와 있는 값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1.00794 이러면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사용하고요. 리튬은 6.94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7이라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와 리튬의 원자량의 값을 보고 리튬이 수소보다 질량이 7배 질량의 크기가 7배이구나 하는 상대적인 질량의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분자의 실제 질량은 얼마일까요? 분자도 보통 원자가 몇 개 모여서 분자가 되기 때문에 분자의 질량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의 질량도 상대적인 분자량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자량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하면 이산화탄소는 C 원자 하나와 O 원자 하나, 둘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도 상대적인 질량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C의 원자량이 12, O의 원자량이 16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해주면 4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4라는 의미는 뭐냐?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했을 때 탄소 하나의 원자량을 10이라고 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44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분자량 다시 정리하면 분자량은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해서 구할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질량의 크기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의 분자량과 메테인의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량을 계산하려면 각각의 원자량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자량의 값을 이용해서 H와 O, C의 원자량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O의 분자량 그러면 여기 안에는 H의 원자가 2개 들어있고 O의 원자는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H의 원자량 1의 2배, O의 원자량 16 이거를 계산해 줘서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식을 한번 써보면 1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1이니까 1은 생략하고요. 계산하면 18이 되겠죠. 물의 분자량은 18입니다. 메테인의 분자량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하나와
H 원자 4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의 원자량이 12, H의 원자량이 1.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1, 12 한 번만 쓰고요. 수소 원자량 1이 4개 들어있죠. 합해서 계산해주면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6과 18을 가만히 보면 18g이다 16g이란 뜻이 아니고 물 분자량이 18이고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기 때문에 물이 메테인보다 질량이 더 크다. 이런 질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값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소금의 분자량,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하죠. 사실은 소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나죠. 소금은 우리가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소금의 식이 화학식이나 실험식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값도 분자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식량 혹은 실험식량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소금과 같은 이런 물질들의 상대적 질량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경우에도 이들 화학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 이렇게 되면 염화나트륨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을 나타냅니다. 나트륨의 원자량이 23, 그리고 지금 개수가 1대1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3, CL의 원자량 35.5 해서 58.5가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되겠습니다. 철의 재련에 사용되었던 산화철인 3산화이칠의 화학식량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철의 원자량이 5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원자량은 56. 근데 56이 2개. 지금 여기는 B값이지만 가장 단순한 B값이 2대 3이기 때문에 2개, 3개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56인 철 원자가 2개, 16인 산소 원자가 3개 있는 것이 3산화이철이기 때문에 56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3 해서 3산화이철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해서 두 개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당연히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3산화이철이 훨씬 무겁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을 우리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원자량,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분자량, 실험식으로 나타난 물질들의 상대적인 질량은 실험식량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화학식량이라고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하시면 이 세 개 중 어떤 것이든 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오늘 배운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이들 화학식량을 좀 더 계산하고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